KBS 광주방송총국이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관심 지역구로 꼽히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세가 높았는데요.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연결해서 여론조사 의미와 현재 총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네, 총선이 진짜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금요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 2년을 평가하는 중간평가적 성격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줘야 하는지, 정부 여당의 무능한 국정 운영을 심판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인데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심판하겠다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50여 분가량 대통령께서 혼자 장문에 어떻게 보면 뒷장문을 밝히셨는데, 주요한 대목을 좀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대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라든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에서 이번 문제를 대통령께서 의사 기득권 카르텔 집단을 타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 3,000명 수준에서 2,000명을 더 뽑는 것을 발표한 이후로 대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이슈가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데는 이제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빠져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상과 싸우고 응전하는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의 강골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총선 성적표를 받아보시고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지금 느껴졌습니다. 네,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2조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구도, 2조 심판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초만 하더라도 운동권 심판 프레임을 자주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이 저성장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 부응하는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자꾸 남 탓으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어떤 태도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간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는 그닥 효과적인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총선 막판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와 공영훈 후보 등의 이른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한 개개인의 이런 문제들이 당 전체의 문제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양문석 후보가 어떤 편법 배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도권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슈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이 부동산의 편법 대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천을 통과했는지, 이런 것들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 내에서
어떤 보완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평가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일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관심 지역구가 바로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을 이렇게 세 곳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들의 전체적인 지지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수 공천으로 경쟁하던 후보가 뛰쳐나가서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는 이계호 후보가 47%, 이석형 무소속 후보가 32%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차범위 밖에서 이계호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서는 김문수 민주당 후보가 53%, 이성수 진보당 후보가 19%, 또 컷오프가 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가 9% 정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도 오랜만에 여성 후보가 민주당에서 전남의 후보로 나왔는데요.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58%,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21%로 2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광주 KBS 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 3월 29일부터 양일간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각 선거구별 500샘플씩 표본조사를 한 내용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출마한 광주 광산 을도 민영배 의원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네요. 이 추세,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62%,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가 15%인데요. 이낙연 후보가 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 추세의 변화가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큰 구조의 변화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큰 이 격차를 만회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한 9일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민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의 광주 전남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선두로 달리던 예비 후보들이 컷오프 되기도 하고 현역 의원의 또 몇 차례 단수 공천이 반복되면서 일부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상황이라 팽팽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광주 전남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주당 지지층과 시도민들의 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이 이제 쏠리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돌풍,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국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부터 5년 넘게 핍박받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고 또 온 집안이 검찰사와 재판으로 멸문자를 당하는 을 견디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이 중간평가적 성격에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출연을 하게 된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3년은 너무 길다와 같은 간결한 메시지, 선명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도민들에게 혹은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 혹은 중도 표심을 아직 결정 못했던 중도 표심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총선까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3월 3일에 중앙당이 창당된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자매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고 있는 흐름이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KBS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이 광주 전남에서 한 15% 내외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약 25%에서 30% 가량의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교차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좀 주춤한 듯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승리의 마지노선을 151석으로 제시할 때만 하더라도 수도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구가 많았는데요. 최근의 판세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151석을 넘기기가 좀 수월해진 게 아닌가라는 대체적인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교차투표의 흐름들을 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추세가 민주당에서 뭐 더 몰빵 13 유세장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결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 구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조금 정치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 2일 날 평산마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찾아뵀을 때도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좀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의회 권력까지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의회 권력을 견제와 균형에 맞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런 뭐랄까요 절박함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낙동강변치에서 선전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면서 이 구도가 계속 어떻게 보면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남은 기간에 총선 판세에 변수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뽑을까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후보들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에 의혹이 앞선 나머지 민주당에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이 다음번 전당대회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미리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을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 후보군들이 막 자기 지역구를 벗어나서 뛰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뭔가 민주당이 지금 절박함이 없이 좀 다른 살림을 막 차리고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제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역풍이 불지 않게끔 몸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마이웨이를 선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 내외의 박빙이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민심, 중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들을 어떤 변화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약 처방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으면 이 판세를 뒤엎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부응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광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실시를 했고요. 그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